현재 법적으로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막 대신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고, 이 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고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이미 농막이 있는 농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못 짓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때 농식품부에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 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대로, 농막은 농막대로, 숙박할 수 있는 쉼터는 쉼터대로 허용한다는 말은 기존에 농막이 있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여기가 이제 확정된 내용입니다. 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막 대신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고, 이 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고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이제 이게 대략 10평 정도인데요. 기존의 농막은 6평 정도였는데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농막이 있는 농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못 짓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때 농식품부에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 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대로, 농막은 농막대로, 숙박할 수 있는 쉼터는 쉼터대로 허용한다는 말은 기존에 농막이 있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기존에 있던 6평짜리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확장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농막이 있고 추가로 쉼터를 짓는 것과 기존의 농막을 확장해서 쉼터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안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자, 농막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 주거 목적이 아닌 뭐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그리고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뭐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 등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요건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12월부터 지을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서 조만간에 디테일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로 밀집된 인구들이 주말에 이런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시 인구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농촌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 투자나 토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번 발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귀농이라기보다는 주말 농장이나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사는 오도 이촌 생활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주말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이 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체류형 쉼터만 쥐어놔도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일은 도시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들이겠죠. 그러면 도시 근교, 수도권 근교의 농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도시나 수도권 주변의 농지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입지나 환경, 앞으로 확정될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충분히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요. 전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시면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숙박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지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6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막보다 4평 정도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이 살아나고 활력 있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